다른 사람들은 커피바를 어떻게 구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신기한 게 있을 것 같고 노하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로스터리에 커피 테스트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곳곳에 커피바 설계 팁과 여러 장비들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협찬받거나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부 제가 산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주말에 다 쉬는 날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날에 나 혼자 나와가지고 잠깐 일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장비들을 고르고 그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이걸 내리는데 뭐랄까 막 행복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든 제 커피바의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 바 파트부터 좀 볼 건데 이거 이번에 저희 새로 했거든요. 냉장고 위에 이게 서랍이 있어요. 원래는 보통 다른 카페들 가보면은 테이블 냉장고 있고 위에 머신이랑 그라인더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여기 무게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기가 기울고 부셔진 데도 많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 매장에서 이거 하중을 못 견디니까 대리석이 요 안에다가 각파이프 넣어가지고 막 무게 받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보강 작업하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스텐 서랍 형식으로 리뉴얼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필요한 옵션 물품들이 은근히 꽤 있거든요. 저희처럼 교육장, 테스트 용도로 쓰게 되면은 바꿔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서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뭐 샷잔 그 밖에 여분들이라든지 뭐 커피 맛볼 때 스푼으로 맛보는 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바스켓들, 종류별로 바스켓들을 두고서 바꿀 것들 체크하고, 그라인더 청소용품이라든지 샤워 스크린 뺄 때라든지 이런 간간이 용품들 이렇게 서랍 형태로 밑에서 바로바로 꺼냅니다. 이 서랍이 없을 때는 이런 용품들 무조건 다 머신 위에다 올려놔야 되고 어디 뒤에다가 던져놔야 되고, 근데 바라는 거는 카페를 오픈할 때 손님들이 앉을 자리, 홀 자리랑 바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한정된 바 아니면은 바리스타가 움직이는 이 동선 안에서 짧게 작업들이 끝나야 되는데 이런 서랍들이 되게 잘 되어 있으면은 좋다. 저도 그래서 매장을 할 때 이 서랍들을 곳곳에 많이 했는데 냉장고와 머신 사이에 서랍을 해보니까 이것도 되게 좋더라. 그리고 양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 2대인데 한 대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프리마 1그룹짜리 머신, 유량값이 되게 안정적이어가지고 하이엔드 머신에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맛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카페에서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얼핏 생각은 하는데 저희같이 좀 연구를 하겠다, 커피 테스트를 하겠다, 맞춰보겠다, 교육을 하겠다 싶은 곳에서는 충실하게 좋은 머신인 것 같고, 유량값이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급형 머신 중에 좋아하는 보급형 머신 페마 298업입니다. 교육을 할 때 어쨌든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보급형 머신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우리도 보급형으로 맛을 볼 줄 알아야지, 잡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샀던 머신인데 이것도 제가 양쪽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유량이 한 10의 값 정도로 보통의 유량이 나오게 했고요. 한쪽에서는 유량이 거의 한 18 정도. 몇몇 업장 가보면은 물을 틀면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머신들이 있거든요. 그 머신들에서 나오는 맛까지 좀 체크하려고 저희가 안에 부품을 바꿔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머신들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할 때 전기도 알맞게 연결을 해야 되고 물이 들어가는 정수 연결, 물이 나오는 배수 연결까지 돼야 돼요. 카페에서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은 밑에다가 매립해가지고 배수관을 꽂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로스터리 이런 실험실에서는 그런 인테리어를 이제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저희는 따로 배수통에다가 꽂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카페를 가도 몇몇 그 공사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배수통에다가 따로 꽂거든요. 비밀의 공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속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카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할 때 이 여다지 통을 무조건 했거든요. 바 안에서 일하다 보면은 쓰레기를 순간순간적으로 버려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막 일하다가 어디 휴지통을 열어가지고 넣고 이런 작업이 안 되거든요. 바로바로 버리는 겁니다. 전 항상 인테리어 공사할 때마다 이 여다지 쓰레기통 공간은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은 이 여다지에 꼴이 나는 쓰레기통이 있고 그 뒤에
머신의 배수 라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게 1그룹짜리 머신에서 쏟아지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2그룹짜리 머신에서 쏟아지는 물들. 그래서 마감할 때 이 통을 가져가서 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되게 편한 점은 또 뭐냐면은, 카페를 장기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피 찌꺼기가 계속 배수관으로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인테리어 철거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파이프 안에 커피 찌꺼기로 꽉 막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꽉 막혀가지고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 2년 하고 그냥 한철 장사하고 딱 끝나버릴 거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막힐 염려가 없이 이렇게 배수를 따서 사용이 그렇게 바쁘지 않은 매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라인에서 그라인더는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메저 로버 S입니다. 하이엔드 머신 쓰는 매장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그라인더인데, 전 세계 그라인더의 1위 브랜드라고 하면은 메저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코니컬 그라인더로 커피 맛의 다채로움과 풍성함을 내준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향미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그라인더가 저희처럼 원두를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좀 표준적인 그라인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니컬 그라인더 칼날 종류 한 대랑, 다음은 플랫버 그라인더 말코닉 265S, 얘는 GBW 모델입니다. GBW가 그라인드 바이 웨이트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저울로 0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얘는 시간 개념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밑에 저울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포터필터를 그냥 꽂아두면 자기가 순간적으로 0점을 맞추고 설정된 무게값에 알아서 맞춰줘서 그라인딩을 해요. 그래서 저울 필요 없이 진짜 빨리빨리 추출할 수 있는 그라인더. 그리고 맛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말코닉 계열들이 좀 그렇습니다. 되게 깔끔, 선명함을 띄워줘요. 내가 이 원두의 캐릭터가 나는 사과의 향미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은 그 원두의 사과 향미를 그냥 쨍하게 바로 살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좀 단편적이다라고 안 좋아하는 사람 부류도 있고, 누군가는 커피 맛 또렷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네 양쪽이 내주는 맛이 꽤나 다르거든요. 코니컬 그라인더가 내줬던 맛과 이 플랫 그라인더가 내주는 맛이, 교육할 때라든지 원두 테이스팅을 해드릴 때 그라인더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두 그라인더. 그리고 이쪽은 미토스 마이원이라는 그라인더입니다. 이 세 그라인더 중에서는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그라인더고, 얘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 있죠. 이게 온도 조절이 돼요. 30도, 40도, 50도. 그러니까 그런 재미난 요소도 하나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봤던 요소는, 얘는 칼날이, 원래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어요. 원두가 내려오면은 갈려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구조인 거죠. 만약에 내가 얘네들로 추출을 하다가 추출 시간초가 안 맞아, 그러면은 분쇄도를 조정하겠죠. 근데 아직 이 속에는 원두 알갱이들이 칼날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 공간을 우리는 직역해서 챔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챔버를 다 갈아주려면은 한 3번은 털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냥 한 번 털어내면 바로 바뀐 분쇄도, 새 원두 알갱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원두 테스트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3번, 4번씩 갈면서 분쇄도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원두의 소모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대 있으면은 테스트할 때 원두도 절약을 꽤 많이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맛의 표현에 있어서는 제 주관적이지만 얘네들의 사이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깔끔하고 선명함도 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향미가 폭발적으로 다채롭게 나오는 애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선을 타는 애 같다. 여기는 저희 브루잉 파트인데, 이 그라인더는 디팅 807 랩 스윗, 아주 오지게 비쌌던 그라인더고요. 보통 제가 브루잉 커피를 내리고 맛을 볼 때는 이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로스팅된 원두들을 테스트한다거나 좀 더 캐릭터를 확실히 나타내가지고 이 커피의 이미지를 알아내야겠다라고 생각될 때는 말코닉 EK4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루잉 그라인더로는 말코닉 EK43이 훨씬 더 또렷한 캐릭터와 커피의 선명함, 아니면 어떠한 디펙트적인 요소가 있나를 판단할 때는 EK43을 활용하고,
하고 일반적인 브루잉을 맛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밸런스가 좋은 디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라인더는 에스프레소 교육할 때만 제가 사용하는 건데 피오렌자또 F642입니다. 아무래도 저가용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라인더라서 교육할 때 그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봤던 그라인더들은 전부 다 가격이 좀 있는 그라인더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값비싼 그라인더로만 해서 맛 좋게 나오면 그거는 실력이 아니죠. 안 좋은 그라인더로도 좋은 맛을 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이다 보니까 교육할 때는 이제 안 좋은 그라인더로도 맛있는 추출을 잡아보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얘도 한 대 마련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 리뉴얼 하면서 새로 들여온 두 가지거든요. 제가 카페로 에스프레소 방문 세팅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자동 템핑기 푹프레스입니다. 옆쪽에서 따로 설정하면서 압력도 정할 수 있고, 근데 압력은 솔직히 10으로 하나 20으로 하나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커피 테스트를 할 때 커피 맛이 저희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카페 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원두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누가 내렸을 때 변수는 통제해서 순전히 맛을 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 템핑기 하나 더 가지고 직원들마다 편차 최대한 없이 매 추출마다 템핑은 잘 들어가게끔. 근데 이 자동 템핑기를 저는 다니면서 혹은 이번에 새로 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템핑이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딸칵딸칵 두 번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을 하냐 두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출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한 번만 템핑하면은 포터필터에 그 잔가루들이 남는 게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저는 두 번으로 하기는 합니다. 막 엄청난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 다음으로는 포터필터 클리너입니다. 이것도 요즘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포터필터를 이게 눌리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솔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린넨 거리도 센스 있게 하나 둘 수 있고요. 이제 저도 드디어 호시자키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카페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거의 아이스트로 제빙기랑 카이저 제빙기, 가성비 제빙기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카페 오픈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오픈 준비를 할 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보증금이나 큰돈 나가는 게 여간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줄이게 되는 게 장비들이거든요. 내가 제빙기 뭐 예산 한 300만 원 잡았다가 싼 거 있어 100만 원짜리, 그러면 그런 거라도 낮춰서 내가 예산을 절충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도 라마르조코 쓰고 하이엔드 머신 써야지 이랬다가 인테리어에서 계속 돈이 플러스 되고 뭐 가구 사게 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오바가 되니까 장비를 줄인단 말이죠. 저도 제빙기를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못 쓰다가 처음으로 호시자키 제빙기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호시자키 제빙기가 뭐가 그렇게 또 좋냐, 얼음의 빙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단해가지고 되게 오래 가요. 제가 저렴한 제빙기들을 이제까지 썼을 때는 여름에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호시자키 제빙기는 와 진짜 끝내주게 오래 갑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제빙기에는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어요. 공냉식은 말 그대로 공기를 통한다. 공기가 통하는 게 원활해야 돼요. 내 바의 구조가 너무 구석에 있거나 환기가 진짜 안 되는 곳에 있다 하면은 공냉식 제빙기가 조금은 고장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에 보신 것처럼 꽤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테스트룸이 환기도 중간중간 계속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얼음은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이게 호시자키 오너의 좀 즐거움이지 않을까. 저는 에스프레소 바 라인을 짤 때 최대한 이 동선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항상 카페를 했을 때 냉장 냉동고 밑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머신이 있는 게 항상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만약에 제빙기가 에스프레소 머신에 있거나 그라인더 밑에 있잖아요. 아메리카노가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이스. 그러면 내가 샷을 뽑을 거야. 다른 한 사람은 테이크아웃 컵 세팅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얼음도 붓고 거기다가 물도 붓고. 그럼 내가 샷을 뽑아? 여기 만약에 제빙기가 있잖아요. 그럼 나보고 비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빙기가 그라인더나 머신의 밑에 있는 거는 좀 별로더라.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길이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줄자로 한번 길이도 재볼게요. 이게 저는 인테리어 할 때마다 그랬는데 만약에 디자인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업체잖아요. 그럼 이 바의 높이도 되게 예민해요. 뭐 앞쪽이 이렇게 낮아져야 고객들과의 접점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게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
입장이 저는 더, 그래서 웬만하면 높이는 평균 90cm 정도를 많이 잡고 조금 낮게 한다 하면은 한 80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로스팅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추출을 만지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이 남자 직원이라서 지금 저희 높이는 밑단 기준으로가 오히려 90을 잡았고 살짝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높이가 에스프레소 추출하는데 저는 높이가 개인적으로 딱 적당합니다. 깊이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지금 이 정도에 붙였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남잖아요. 웬만해서 저는 한 뼘 정도의 공간은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샷을 뽑았을 때 뭐 이렇게 붓고 작업을 이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일 후회했던 건 뭐냐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다가 피처 린서를 했던 거거든요. 피처 린서를 저는 이 바리스타를 할 때 많이 쓰지를 않아요. 왜? 찬물로 헹구는 게 저는 싫었거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우리가 최대한 일정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로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샷잔을 항상 따뜻하고 일정하게 데우거든요. 습관화 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걸 피처 린서로 한다거나 스팀우유 했던 거 피처 린서하고 이거를 물론 바쁜 데서는 좋겠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피처 린서는 전혀 안 했어요. 할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다가는. 여튼 깊이를 한번 재볼게요. 폭은 80cm 나옵니다. 800. 이제 볼 곳이 브루잉 파트인데, 가끔 카페 다니면서 이렇게 정수 필터 벽에다가 걸어 놓은 데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정수 필터라는 거는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뭐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햇빛 들어오는 자리도 아니고, 이 정수 필터들은 지금 수도가 저쪽 설거지대에서부터 건너와 가지고 사이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저희는 브리타 제일 기본 필터, 카본 필터, 수소, 나트륨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관을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수도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카페를 다니면서 세팅을 맞춰봐도 기본 필터만 쓰는 업장들이 뭐 대다수긴 하지만 수소 필터 다는 곳, 나트륨 필터 다는 곳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너오는 물들이, 살짝 또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정신없이 물들이 건너오고 있죠. 지금 여기에도 피처 린서가 있어요. 브루잉이 끝났는데 저쪽 반대편 설거지 때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씻으려고 하는 거죠. 피처 린서가 여기 있죠. 여기 살짝 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물이 이렇게 쏟아졌으면은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얘도 그대로 요 밑으로 배수가 흘러내려오도록 만든 거죠. 마감할 때 이 배수통 비워주고, 그리고 정수 필터가 이렇게 놓이면은 뭐 보여지는 것도 좋기는 한데 바꿀 때도 되게 편해요. 여기 잠금 풀어가지고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이게 아니고 만약에 되게 구석에 정수 필터가 박혀 있으면은 몸 낑겨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바꾸고 힘든데, 그리고 카페를 또 하다 보면은 이런 형식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서랍 형식으로 이게 바로바로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그래서 서랍 형식으로 우유 냉장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유를 빨리빨리 꺼내야 되는 바쁜 업장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요. 바로바로 종이컵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서 빼서 쓰는 겁니다. 하나씩. 브루잉 테스트야말로 사람의 손맛을 제일 많이 탈 수가 있잖아요. 에스프레소도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 템핑기라든지 7친봉 자동으로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사람의 손맛을 안 타고 정석적인 브루잉의 맛을 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엑스블룸이라는 기기입니다. 레시피 설정도 되고 여기다가 분쇄된 원두랑 필터 넣으면은 자동으로 물줄기가 설정되면서 사람 손맛 안 타는 커피 맛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도 이번에 저희가 바꾼 겁니다. 설거지 때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스텐으로 제작을 했고, 좀 신기했던 거는 설거지를 이제 여기다가 놓잖아요. 물이 쏟아지겠죠? 여기에 이 판만 이제 마감 때 비워주면 됩니다. 아주 넓고 쾌적하다. 그 다음에 아주 깨알 인데, 스텐 아니면은 우리가 오븐기 같은 거, 물 행주로 카페에서 귀찮아서 닦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얼룩이 쉽게 지고, 이런 스텐 세척기 같은 걸로 잘 뿌려서 키친타올로 닦는다거나 마른 행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마감할 때 항상 이 스텐 바 라인이랑 전체적으로 스텐 세척제 뿌리고 닦고 가 정해진 마감입니다. 그러면 제 커피 놀이터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커피 놀이터에서 함께 노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에듀 카테고리나 가끔씩 올라오는 제 커피 세미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